지금 그 최욱 앵커가 진행하던 ETV의 그 더 라이브는 아예 그냥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방송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것도 바로 폐지를 하려다가 예. 보니까 이제 그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이 프리랜서들하고는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018년 이후에 촛불 이후에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비정규직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4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없애려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바로 없애고 싶은데 없애지는 못하고 일단 이제 불방시키고 아마 그 기간 중에 작가들한테 이제 이 보상을 그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배임이죠. 아니, 일을 하지 이런- 않았는데 예, 예. 아, 그런가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거나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이런 전례가 있나요? 과거에는 뭐 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2018년 이후에 네. 저도 이제 저 취임하고 그 후임 사장 이제 얼마 전에 강제 해임된 후임 사장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제 기억에요. 예. 예전에 뭐 이를테면 전두환 50 시절이나 뭐 유신 시절에 기자나 무슨 뭐 프로그램 진행자가 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보안사 끌려가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민주국가에서 쿠데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공영방송을 누가 점령한테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말이야 예고도 없이 그 진행자들 이거 잘라버리고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그러는 게 개편 시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다 개편 시기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더라이브 같은 경우는 예. 한국 갤럽에서 조사해서 이제 보도도 됐지만 시청률. 한국인이 시청률. 좋아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시사교양 부분의 1위.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다 합해서 4위더라고요. 4위인가요? 그 정도로 시청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불망시키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를 나중에 크게 치를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배임이나 이런 거 소지가 있는 게 회사에 해악을 끼치는 결정 아닌가요? 그럼요. 예. 넓게 보면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 쪽에서 보수 그 정권이나 이쪽에서 늘 하는 얘기가 KBS가 방만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예. 방만 경영한다는데 그럼 더 라이브 같으면 시청률도 높고요. 예. 시청률 이제는 4위면 거기 드라마 예능 다 포함해서 4위라는 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시상이 제일 높다는 예. 거고 시청률 높죠. 그 이를테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 예. 그 KBS 이미지 좋아지죠. 예. 광고 그 시청률 높으니까 광고도 많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KBS 이익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어떤 기업에서 이를테면 그 농심에서 신라면 야 팔지 마 끝.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이에요. 예. 아, 배임이죠. 작가들한테 일을 안 했는데 아 급여를 그럼요. 준다는 거 현대에서 하나하고 제일 잘 나가는 소라사 이제 중단. 그다음에 이런 게 광고 수입 많은 그리고 ETV를 그 원래 1TV에 편성이 돼 있다가 그렇죠. 옮겼죠. 김인철 사장 때 올해 들어왔었죠. ETV로 사실 옮겼어요. 이게 이제 광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ETV 좀 강화해야 되거든요. ETV가 사실은 이제 예능 드라마 중심이어서 그 제어가 그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어요. 3년 전에. 예.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ETV 거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재방송을 ETV가 맞지 않다. 지금 이게 또 사유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ETV는 뭔데요 그러면? 네? 지금 뭐 공영성을 훼손했다는데 공영성이 뭐라는 것 뭐를 제시도 못하면서 공영성을 훼손했다든지 그 KBS ETV랑 맞지 않아서 뭐 폐지했다는 그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예. 자기들 얘기를 자기들이 번복하고 있거든요. 부실 경영하다라면서 효자 상품을 폐지시켜버린다든지 이를테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이게 뭐 공영성을 훼손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많은 한국인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뉴스 그러니까 9시 정규 뉴스죠. 이소정 앵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앵커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또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원래 거치게 돼 있는 거죠. 거치죠. 지금 이제 앵커 그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앵커를 예. 이제 바꿀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보도국장하고 주간 부장들이 이제 앵커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오디션을 아주 철저하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순위가 좀 매겨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사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오케이 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예.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어. KBS 사장이라고 해서 그 얘 앵커 시켜.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뭐냐면 지금은 말이 안 돼. 공영방송의 어떤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독립하기 위해서 내부에서의 어떤 고민,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장치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앵커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장 임명 동의제를 만들어서 아무나 못하게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장치가 있는 건데 이 장치를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주진우 예. 라이브 같은 경우는 라디오 센터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자를 자른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게 권한 권한 남용입니다. 권한 남용이고 상황에서? 이것도 예. 이제 방송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그게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취임식 하는데 간부들을 이제 그 인사를 한 간부들을 모아놓고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사를 일요일 날 밤에 했어요. 12시 정도에 났는데 그런데 그 한 5시간, 6시간 전에 그 내정받은 라디오 센터장이 이제 주진우 라이브 그렇죠. 제작 PD한테 담당 예. PD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내일부터 이제 이거 프로그램 대체하고 주진우 나오지 마라. 음. 이렇게 이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그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이 반발을 했고 또 라디오 PD들이 이제 그 비상 그 PD 총회를 해서 이 규탄하고 이거 문제점을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방송법에 예. 그 방송 독립의 그 자유를 보장하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작의 자율성을 이제 이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 규약을 만들게 했고 그 편성 규약에 KBS 방송 편성 규약, MBC도 있고요. 네, 네. 방송 편성 규약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실무자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방송법에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 방송의 편성에 규제하거나 간섭 개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라디오 센터장은 왜 사장이 취임 전이니까 자기가 라디오 센터장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네지 교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네가 라디오 센터장이야. 어? 너 이렇게 해라고. 박민 사장이 임명하지. 박민 사장도 내정 사실을 이미 통보하지 않았을까요? 내정 임명장 사실은 받았으니까 임명장을 안 받았죠. 그 시간에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12시쯤에 났어요. 밤 12시쯤에 인사가. 그런데 이게 한 5시간 전. 임명장은 저기 일요일 날 받았잖아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이죠. 취임하기 전날. 취임을 해야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대통령 재가가 나면은 예. 이제 사장 권한이 생기는데 그렇죠. 재가가 난 거는 그날 일요일 날 그 전날 취임 전 일요일 날 오후라고 제가 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미 9시 앵커는 토요일 날 통지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토요일 좀 날이요? 9시 9시 앵커는 앵커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라이브 제작진 얘기로는 그 센터장 인사가 라디오 센터장 인사가 그날 밤 11시 12시쯤에 났는데 예. 그거보다 한 5시간 정도 전에 그런가요? 예, 인사가 정식으로 나기 전에 이제 센터장 인사 나기 전에 내정자가 네. 내정은 받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바뀔 수 있어요. 인사는 그렇죠. 아니 어쨌든 30분 전에도 바뀌는 어쨌든 거예요. 인사 방이 딱 붙고 나서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그게 국정으로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건데. 사내 코비스 전산망에 딱 뜨면 그때 이제 이게 그렇죠. 사장이 인사가 쌓여가지고. 나지도 않았는데 내정 단계에서 인사도 월권. 하고 뭐다 그러면 그건 개입이죠. 엄밀히 월권, 따지면. 권한 그리고 저도 방송에 있었지만 이미 그 박민 사장이 후보자일 시절에 어디선가 몇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인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가 본부장하고 네가 국장하고 네가 뭐하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미 그거는 이건 이미 그때 프로그램 뭐뭐라 어떻게든 손보고 누구는 없애고 인사 얘기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또 거기서 주진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누구지? 국힘 의원이죠. 국힘 박선 의원이 의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박민 사장 후보자가 조치하겠다고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더 라이브는 그 자체가 그 간섭이고 개입이거든요. 주진우 라이브는 그 당시에 이제 폐지가 예고돼 있었던 아니, 거죠. 국회나 누가 외부에서 얘기를 하면 살펴보겠다든지 검토해보겠다든지 따져보겠다 그렇게 할 일이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럽니까? 이 KBS 방송 편성 규약 제가 적었는데 이 6조에 예. 취재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이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취재 제작 책임자는 이제 센터장, 예. 라디오 CP 다 포함합니다.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예, 돼 예, 있어요. 해야 한다로 돼 있는 해야 거죠. 한다로 할 수 돼 있어요. 있다가 현실적인 법에 아니에요. 해야 한다. 예. 법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방송국에서 예, 예. 이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법과 아까 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법에 이제 그런 그 조항이 들어간 거는 의무 조항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1990년대 예. 그 방송법 그 투쟁 그러니까 이 방송법에 이런 걸 넣기 위해서 파업하고 체류탄가스 맡아가면서 투쟁해서 이게 얻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1년에 이 규약이 만들어졌고 한 두 차례 이제 그 좀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 저 엄중한 규정입니다. 이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거에 2018년 전에 2008년 정 사장 그 쫓겨난 이후에 예. KBS에서 여러 가지 파행과 파업이 일어났던 게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자행해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근데 공영방송의 어떤 변천사 뭐 이런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아무나 시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을 한 사람이 사장으로 막 이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계속 그거 갖고 이제 그 투쟁 싸웠단 말이죠. 싸웠습니다. 계속 싸워가면서 제작법하고 만들어낸 게 파업하고.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방송법에 따른 그 여러 장치들 뭐 노사 협약이라든지 뭐 편성 규약이라든지 또 법에 여러 장치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내부에는 이런 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만든 거에 외부적인 장치가 이사진을 늘려서 그럼 지금까지는 그 KBS나 MBC에도 이사들을 대통령과 여야가 임명하니까 정파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 수를 확대해서 시민사회가 많이 참여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하자. 요런 거. 또 하나는 사장 선임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추천위원회 만들자. 이게 이제 외부 장치죠, 이제. 예. 내부 장치, 외부 장치. 근데 이걸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박민 사장은 이제 신문인 출신이라 그 방송 관련법을 모른다고 쳐도 이 내부에 있는 이 간부들은 이 방송 관련 규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죠.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입법 행위를 안 강요해요? 되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용산만 보고 우리 시청자라든지 네. KBS 그 방송 그 환경이라든지 법의 네. 변화 뭐 KBS가 이제 어떻게 지난 4, 5년간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아니,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장이 KBS 직원들은 금방 새로운 사장이 어떤 이 안에도 뭐 방송법이든 뭐 편성 규약이든 방송할 나 그거 몰랐어라고 한다고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면책되는 거 아니고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박민 사장 체제로 바뀐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9시 뉴스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예. 박장범이라는 전혀 예상 밖에 저는 어떤 앵커가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박장범 앵커가 나와서 뭐 그동안의 방송에 대해서 공정방송을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과하는 것처럼 방송을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날은 화요일이죠. 14일 날 그 박민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회견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박장범 앵커가 그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이 사례 4가지 좀 이상해요. 발제도 없었고 또 이 사과하는 기사를 누가 썼느냐 이것도 좀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그 4가지 기사에 대한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의 반론도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자기 부정 아닌가요 이게? 예. KBS 같은 경우 방송 그러니까 국장이 있고 부장 사이에 이제 주간이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방송 주간이 편집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편집이라든지 배열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요. 방송 예. 주간 이제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의적으로 이제 국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죠. 그 방송 주간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편성 규약에 의해서 그 보도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실무자 네. 쪽에서 요구하면 실무자 5, 그 제작 책임자 보도 책임자 5에서 이제 보도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이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사간의 그 공방의 안건으로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네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불공정 사례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검언 유착 보도, 예. 장지현 관련 윤지호 씨 출연한 문제, 그다음에 예, 오세훈 후보 생태탕. 사과당 검증 예. 보도, 김한배 신학님 녹취록 예. 인용 보도 이게 네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제 재임 중에 있었던 아, 일이고 그랬었나요? 뒤 김만배 신학님은 이제 그 김희철 사장 시절에 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한마디로 문제 있는 기사입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이 허위 조작 보도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좀 실수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 오보가 있었어요. 예. 검언 유착 보도는 분명히 오보여서 저희가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했어요. 아, 다음 날. 예. 그다음에 장지현 관련 윤지호 관련 보도는 이게 이제 보도 가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예. 다 보도했었어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했던 거고. 그러나 이 이제 기사를 리포트했던 기자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걸 보니까 예. 다른 방송에도 이미 다 출연을 했었다.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예. 검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충분하게 그 당시에는 정황상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다고 보여져요. 예.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오세훈 시장 그 생태탕 보도는 검찰에서 있습니다. 그 생태탕 집 주인이라든지 측량 그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조사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 사람들 진술이 아주 일관된다고 그래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 처분서에 나와요. 물론 이제 불기소했어요. 그때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였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거기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네. 이렇게 그 기소문에 보면 나와요. 예, 검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다만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로 이걸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자기가 거기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제보가 막 들어온 거예요. KBS에.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보고를 받았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죠 일종의 예. 쭉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규정상 전혀 문제가 되는 보도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때 그럼 왜 여당 후보 그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느냐. 그 당시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는 왜 안 했느냐 그런 반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취재를 했는데 도쿄 특파원이 취재를 했어요. 그 도쿄에서 이제 관련된 걸로. 근데 그게 별 내용이 나중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보도를 한 당시에, 건데 예. 그러나 이제 방송에서 의혹이 있으면 그러고 이게 분명히 박영선 후보였나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그 전에 서울시장을 했었고 앞으로 엄중한 공직을 맡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언론에서 검증을 해야죠, 당연히. 제가 MBC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MBC에서 한 몇 년 동안의 어떤 보도가 그 언론 윤리에 충실했는지를 그걸 조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게 공정한지를 따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공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준칙, 그러니까 윤리 강령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보도는 윤리 강령의 보도 준칙에 어떤 점을 위반했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든지 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보도는 뭐냐면 언론 윤리를 따졌을 때 KBS가 최초로 보도한 게 아니에요. 최초로 보도했으면 사실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도는 다 이미 보도가 나가서 진실에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말이죠. 다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고 이동재 검언유착은 그 본질은 자꾸 이게 뭐 정파성을 얘기하는데 정파성이 아니고요. 이동재 검언유착 보도의 본질은 언론 윤리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피의자를 겁박했다는 거거든요. 장자연 관련 그 보도는 말이죠. 이것도 인권에 관한 거예요. 거기는 공직자들, 장자연 여성의 인권에 인간의 어떤 윤리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한 여성을 어떻게 또 하나는 오세훈 생태탕,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있을 때 내곡동이 재개발되고 그림에도 재개발되면서 혹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공직 윤리를
공직 윤리에 관한 문제고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에 관한 후보자 검증. 이거 다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윤리의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말씀하신 이게 다 본질은 어디 가고 격까지 본질은 가지고 이제 날아가 버리고 휘말려 버리고 네. 격까지 가지고 이제 격까지 하나 갖고 와서 그게 뭐 프레임으로 정파성이니 뭐 공격을 하는. 그건 아니죠. 네. 원래 자, 그 본질을 찾아가고 그럼요.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만한 나온 꼬투리만 본들인데 있으면 하여튼 잡혀서 이거 이런 꼬투리 다 통하면 네. 언론사들 다 문 내려야 돼요. 자, 보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KBS 이제 보도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 사장님께서는 9시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셨잖아요. 네. 예전 그 땡전 뉴스에 버금갈 만한 땡윤 뉴스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사실 이제 어피 뉴스를 뭐 계속 밤마다 보기 때문에 예. 5분 전에 알람을 사실은 제가 맞춰놓죠. 9시 5분 전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앵커 바뀌고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보다가 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애면을 하고 알람을 껐습니다. 근데 그래도 썼지만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취임식하고 화요일 날 그 대국민 사장이 사과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그날까지 보니까 배열이 좀 확실히 이상해졌더라고요. 둘째 날 뭐 북한 뉴스 그렇게 뭐 이렇게 탑거리가 아닌 거를 막 그 앞으로 당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나갔나 이 정도 보는 정도였는데 그러고 이제 안 봤는데 금요일 날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네. 그날 그 국가 행정 전산망.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거는 사회 재난이에요. 네. 저희 이제 KBS가 재난 방송 주간 방송사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제 저도 그랬고 탑 뉴스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게 사회 재난이 이제 국가통신기관망이 마비되면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마비되면은 이건 사회 재난, 자연재해가 있고 자연 재난이 있고 사회 재난이 예. 있는데 이게 사회 재난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난 방송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뉴스는 물론이고 9시 뉴스에서 이거를 톱으로 안 다뤘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기관 방송이자 KBS는 공영 방송인데 국가기관 방송 역할을 이제 팽개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관 방송 아닌 다른 MBC나 JTBC 이런 데서 다 다 주요 뉴스로 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일본으로 다 톱으로 했습니다. 예. TV조선까지도 종편, TV조선까지도 미디어 오늘 기사를 전 보고 제가 언론사에 알았어요. 그날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죠. 예.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에이펙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다른 방송사 TV조선까지도 저 후순위에 배치한 그거를 톱으로 올렸으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땡윤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예, 이제 예, 방문하기로 수방하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전날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출국한다. 그 전날은 그 다음 날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북한 뉴스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 지난주도 몇 번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 관점으로 예. 또 상당히 악마하는 이런 관점으로 아마 틀림없이 갈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뭔가 그 한반도 이제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예. 옛날 뉴스 방송 뉴스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는 이르면 땡전 하듯이 대통령 그 동정 보도 카카오는 뭐 하셨습니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북한 관련해서 안보 불안. 그렇죠. 국민의 불안 심리를 계속 조장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뭐 이걸 계속 일테면 부정적으로 이제 좀 묘사하고 그렇죠. 네거티브로. 예, 네거티브하게. 지금 그 국가 표기도 지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KBS가? 그 한중일. 예. 우린 그동안 이제 한중일로 표기를 했는데 예. 한일중. 예. 그죠? 북미도 미북으로. 북미 관계 이런 표기할 때도 미북 이런 식으로 하고. 예. 그거 저 헌재 가면 안 되나? 그다음에 관습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이렇게 지금 바꾸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에이펙에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러고 한중 관계를 그렇게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경제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일중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참 아니 무슨 시진핑하고 지금까지 66초. 그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쓰던 거잖아요. 이를테면 수도 서울 얘기할 때로 관습법으로 오랫동안 쓰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바뀌더니 교실 내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니까 바로 이건 아니죠.